자, 금요일에 첫 번째 소식으로 최윤종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신상공개 이후에 드러냈습니다. 오전에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섰는데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 이런 얘기를 내뱉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고 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최윤종의 이 표정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어땠는지 직접 보고 가시죠. 자, 승현님. 네. 진짜 제가 웃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모습이죠. 아니 지금 최 씨가 했는 행동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행동이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보면 정말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은데 자기를 보는 사람 희밋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대단하네. 뒤에 있는 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고 지금 나가면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던 생각 안 하잖아요. 머리가 사람들 보이지 않을 때 절대로 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쪽을 향하고 있고 혹시 이 뒤에 하는 그 최 씨의 말을 들어보면 앞서 했는 말도 그렇고 지금 했는 말도 그렇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나중에 우리 JTBC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말을 할 때 분명히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방송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짝다리를 짚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는 정말 도대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과거 이제 현역 시절에 저런 범죄인들 호송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 게 뭐냐면 살인범이라든지 강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구속 송치할 때 우리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토라든지 취재진을 찍을 때는 사실 반성하는 거 보인다든지 아니면 긴장하든지 후회하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비웃음을 웃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포토라인에 또 세웠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또 어떤 답을 했는지도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뭐 사실은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우발적이냐? 아니다. 그럼 언제냐? 아니다. 뭐 대충 그냥 성의 없게 좀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좀 전에 승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어떤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 문제점도 사실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들 정도로 일반적인 어떤 피의자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상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옷으로 가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안 가리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하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조사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발적이었다. 그걸 지금 입에다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최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강간 살인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강간치사하고 강간살인죄가 좀 틀립니다.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지만 강간살인은 무기나 아니면 사형이 두 종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강간치사가 아닌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럼 적용을 했느냐? 알다시피 이 피의자가 그 금속 돌기를 4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계획된 범죄고요. 또 그리고 그 둔기를 계속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자택을 나서가지고 1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물색을 했고요. 또 그리고 범행 장소를 택한 곳이 CCTV가 없는 곳.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휴대전화하고 이제 컴퓨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성폭행, 살인이하고 그런 관련 기사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서도 범행 도구를 검색하거나 공용 음란죄를 검색한 기록을 보게 되면 경찰에서는 계획된 범죄라고 충분히 증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최윤종 이걸 전해드리면서 역시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목을 졸랐네, 뭐 살해할 의도가 없었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올 텐데. 자, 최윤종 그 그림 좀 잠깐만 다시 덮어주세요. 예, 저렇게 얼굴을 공개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 걸까요? 예, 어떤 부분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신상 공개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어떤 분들이 또 되게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한 얘기를 막 댓글로 달면서 저를 또 뭐 비판도 하고 그러시던데, 자 승의원님, 네. 도대체 무슨 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얘는 그래 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무죄야.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자고요, 진짜. 이건 그냥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인권을 좀 중요하게 판단했던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낙인 효과 혹은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우리는 유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정에서 무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신상 공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낙인하고 찍히는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예방 효과가 이 사람 들어가면 아예 나오지 않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법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 국민의 알 권리가 독립된 신상공개의 요건입니다. 차라리 그럼 신상공개를 부정하고 싶으면 이걸 엔더 조건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족하고 범죄 예방도 충족할 때만 신상공개를 하자라고 법을 개정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은 절대로 인권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앵커가 말했다시피 딱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나이, 그 사람의 이름. 요번에 트럼프 나왔을 때 찍었는 거 머그샷 뒤에 나오는 거 키, 혈액형, 몸무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다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 공개하더라도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8년 전입니다. 2015년입니다. 네. 자, 그때도 그 8년 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만 해도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예. 인간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 또 뭐 이러이러 막. 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반대 논리가 다 무색하거든요. 안 맞죠. 어쩌면 이건 형사정책적 선택이거든요. 형사정책에는 뭐냐 하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고 형벌이 존재하고, 그런데 과연 이 범죄를 잘 막고 있느냐, 이게 형사정책인데 당시에 공소시효 제도가 결국은 못 막았다고 봤기 때문에 또 과학적 증거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폐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에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다수주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형사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여론조사 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꽁꽁 묶고 있는 게 사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최윤종 얘기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군대 시절 얘기가 나오던데 8년 전 최윤종 때문에 부대가 그냥 발칵 뒤집혀졌다고요? 네, 23일 신상 공개가 된 이후에 최윤종을 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을 함께했던 동료들 얘기에 따르면요, 최윤종이 8년 전에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최윤종은 2014년 말에 육군에 입대했는데 2015년 2월에 소총을 휴대한 채로 탈영했습니다. 탈영 당시 현금 10만 원을 모아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부대를 빠져나왔고 가지고 나온 돈으로 사복을 사입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의류 매장에서 군복을 갈아입는 걸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신고했고 탈영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너 왜 탈영해서 그랬지? 지금 방금 그 자막 나간 거 보셨죠? 저 군대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좀 관심병사였다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제도 크게 하지 않는데 불과 이 시점에는 A급, B급, C급 이렇게 병사들에 대해서 문제 병사들을 이렇게 보호 관심병사로 관리를 했습니다. A급은 특별 관심병사고요. B급은 중점 관심병사, C급은 기본 관심병사인데 이 최윤정이가 B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뭔가 이 부대 생활을 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나중에 우울증 치료 같은 거 받고 탈영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4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전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당시에 이 사건 탈영해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좀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나와서 넉 달 만에 다시 우울증으로 전역 조치까지 처해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정신 이상 이런 것도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우울증 정도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는 말이죠. 이 신상공개 관련한 여러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계류 중이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입니다. 올해 진짜 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어느 세월 또 이걸 계속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얘가 신상공개 이거만큼은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